가정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만한 소리를 할 때는 동사의 과거형을 빌려다 쓰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일에는 would나 could, 다시 말하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의 상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저 동사의 과거형을 빌려다 쓰면 헷갈리니까 시제를 하나 더 과거로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대목이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 한번 만들어 보죠. 내가 만약 어젯밤에 그녀에게 찝쩍거렸다면 사과를 해야겠지. 자, 이런 문장입니다. 두 가지 문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If I teased her last night, I will apologize to her now. 두 번째 문장은 If I had teased her last night, I would apologize to her now. 우리말은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if절에 동사를 과거형을 썼죠. 그런데 last night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맞는 시제를 쓴 거죠.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정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좀 헷갈리시나요? 뭐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술이 잔뜩 취해서 내가 그녀한테 찝쩍거렸는지 안 거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만약 물어보고 찝쩍거렸다고 한 게 사실로 판명되면 사과를 해야죠. 예, 첫 번째 문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에 맞는 동사를 쓰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과거 완료형을 썼죠. 그렇게 되면 찝쩍거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장을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해보자면 지난밤에 내가 그녀에게 찝쩍거렸다면 지금 사과를 해야겠지만 나는 찝쩍거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아. 라는 정도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과거형을 쓴다면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의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얘기할 때는 과거 완료형을 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if절에는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런데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동사의 원형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if절의 가정은 과거를 기점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고 주절의 동작이나 상황은 현재를 기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문장을 배우셨습니다. 뭐라고 배우셨어요? 복합 가정문. 그렇죠. 따로 배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원칙. if절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나 미래인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과거인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쓴다. 주절, 그러니까 행동절에는 현재인 경우에는 would, could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과거인 경우에는 would, could 플러스 동사의 현재 완료형.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걸 그냥 섞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이게 무슨 외울 일이 아니죠.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정법 배우면 이제 웬만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if가 없는 가정법이죠. 대표적인 것이 I wish 구문입니다. 그래서 wish를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표현할 때 쓰면 그게 이제 가정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로 외우실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 wish를 써서 I wish I know her number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ish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know가 들어가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동사의 과거형을 빌려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I wish I knew her number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내가 그녀의 번호를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I wish I had known her number. 예,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을 가정하는 거죠. 이 원칙은 다만 wish 구문뿐만이 아니고 supposing, if only, what if 뭐 이런 문장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Supposing I die tomorrow, what will you do? 무슨 뜻이에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는 뭘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문장은 말기 암 환자가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왜냐? 현재형을 썼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내일 죽으면 너 뭐 할 거야? 이러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상한 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Supposing I died tomorrow, what would you do?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사의 과거형을 빌려 쓰므로 해서 현실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를 쓰므로 해서 하지도 않을 일을 예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가정을 할 때 너무 뻔한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you park here, you will be fined. 여러분들 find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fine. 네, 요거는 여기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ine 하면 보통 좋은, 뭐 멋진 이런 뜻도 있지만 벌금이란 뜻 있죠. 그래서 동사로도 벌금을 매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금을 받게 되면 이제 수동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장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If you park here, you are fined. 위를 빼고 이 둘 다 현재형을 쓴 거죠. 이 둘의 차이는요, 두 번째 문장이 가능성 거의 100%인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사의 시제를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면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가정문에서도 주절에 조동사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그냥 쓰면 너무도 당연한 일, 그러니까 가능성 100%의 일을 말할 때는 그저 현재형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얘기. 이걸 만약 영어로 옮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call me, I come to you. 그러니까 If you call me, I will come to you라고 하지 않고 I come to you라고 함으로써 가능성을 100%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도 쓴다는 걸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가정법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리에 아파하실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번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예문을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입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If I teased her last night, I will apology to her now. If I had teased her last night, I would apology to her now. I wish I knew her number. I wish I had known her number.
Supposing I die tomorrow, what would you do? If you park here, you are fined. If you call me, I come to you.